등비국수고요. 이 친구에서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기는 해, 사실은. 그런데 최근 모의고사 트렌드와 수능 트렌드에서 조금 밀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라는 말을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요, 수능 초창기 때부터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왔었어요. 근데 3년 전부터인가 모의고사부터 슬슬 발을 빼기 시작하더니 수능에도 안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그럼 수능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건데 한 30년이죠. 그중 27년 정도를 우려먹었던 친구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난이도는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유형이 도형 문제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됐죠? 그게 살살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은 너희한테는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 됐죠? 그렇다고 모르는 건 안 돼. 모르면 안 돼. 왜? 내신은 좋아해. 내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그 도형 활용만큼은 모의고사가 아닌 이제 내신 유형에 조금 더 가깝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는 말 그대로 등비 수열로 이루어진 급수가 지난 시간에 시리즈 또는 그냥 모르면 시그마 이렇게라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우리는 급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급수에 대해서 이제 뭘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선생님은 등비수열이라는 친구로 갖다 쓰시고 싶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해보자 이거야. 등비수열 합, 여기가 SN이라고 표현되는 등비수열 합이 되는 건데, 그 SN의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더라. 첫 번째,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고 하는 1이 R일 때, 반대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R이 만약에 1이라면, 가정한다면 A, N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만약에 R이 1이라면요 어떻게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가 뭐가 돼버려? n이 무한대로 가지만 an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돼? a 곱하기 무한대? 그냥 뿔만 무한대. a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뿔만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발산이네요. 이거야. 발산이네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 R이 1이 아니라고 가정해서 식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됐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을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 복습이 누구 있었냐면은 바로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수열 극한.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 r, n-1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첫 번째, r이 1이라면 첫 번째로 적고 싶은데 r 먼저 적고 있네요. r이 1이라면은 뭐가 된다? 그냥 a가 된다. 두 번째, r이 -1이면은 a 곱하기 -1의 n-1 제곱되는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된다. 진동 발산입니다. 얘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r이 1보다 크거나 r이 -1보다 작은 경우라고 한다면 얘가 압도적으로 확 커지는 거야. 그래서 뿔만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누구는 얘는 진동으로 왔다 갔다 해서 커지는 지구 쪽이라서 얘는 진동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r이 -1과 1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동이어도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두 친구 즉 r이 -1부터 1이거나 a가 0일 때는 뭐가 된다?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수렴 조건이었다. 그럼 왜 이걸 적었냐면 얘 때문이에요. 이제 보려고 하는 얘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볼 건데, 첫 번째 r이 1보다 크거나 r이 -1보다 작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n제곱 달려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으니까 얘만 압도적으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수렴하지 않겠네.
풀만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 말 혹시 이해됐어?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뭐 할 거야? 선생님은 R이 -1과 1 사이라 가정을 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R의 n제곱은 어디로 간다고? R의 n제곱은 0으로 가까이 간다고. 0으로 가까이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가까이 간다. 누가? 얘만 왔다 갔다 해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식이 나오네? R 1-R분의 A라는 식밖에 나오지 않겠네? 이게 수렴값이야. 이게 수렴값이야. 그리고 세 번째, -1을 따질 필요 있어 없어? -1은 여기는 2지만 위에는 0과 2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0과 2를 맞아요? 0과 2를 왔다 갔다 하면은 진동이 되기 때문에 발산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이번에 수렴 조건은 뭐라고 해? R이 그냥 -1부터 1까지고 A가 0인 경우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극히 내지 않겠죠? 그죠? 이게 뭐가 된다? 수렴 조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됐어요? 그 수렴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왜 선생님이 옆에 비교하면서 적어놓냐면 얘는 수열의 극한일 때 여기 등호가 있지만 급수의 수렴 조건일 때는 등호가 없다라는 사실이야. 요거 하나 차이 나는데 애들이 혼동을 많이 해. 1이 어디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당연한 이야기야. R이 1이면 무한대니까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린 수렴할 때 값이 뭐 나온다? 1-R분의 A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 됩니다. 하나의 공식.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수렴일 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등비급수에서는. 조금만 그치? 그래서 공비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야. 1이 있고 없고 차이야. 1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페이지 52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42번입니다. 그쵸? 1, 3분의 2, 9분의 4. 공비가 얼마야? 첫 번째 거 3분의 2라는 거겠죠. 첫째 항은 얼마야? 그냥 1이야.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뭐 한다? 수렴할 것이다. 그때 만약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1-3분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1-R분의 A 1-R분의 A 3.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거 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보면은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1. 첫째 항은 1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벗어나는 친구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돼요? 루트 3으로 시작하는 A가 루트 3이고 공비가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 루트 3분의 1, 1.7분의 1이야. 그치? 1.7분의 무조건 저 안에 있겠네. 수렴하겠네. 그래서 공식을 쓰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거분의 첫째 항. 이래가지고 유리화 때리면은 뭐 루트 3분의 3 플러스 1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유리화하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것까지는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요. 뭐 그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 A가 2고요. 그리고 R이 지금 뭐가 되냐면은 찾을 수 있겠어요? 쉬워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말만 어렵게 놓은 거예요. 됐죠? 그럼 뭐 하는 거? 이 친구 또 확인해보자. 이 친구가 들어가는 거야. 1.7에서 빼면은 0.7이야. 2 나눠봤자 0. 몇이야? 오케이, 들어가네. 선생님 이런 것도 나중에 해요? 네, 이런 것도 해요. 나중에 이런 계산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렴량까지 알고. 일단 수렴. 근데 나중에 도형 문제에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야. 조심해달라. 43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렴 발산을 조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 됐죠? 첫 번째,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에요. 자, 1.7분의 2야. 1.7분의 2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러면은 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발산 해버리는 거야. 네. 두 번째, 공비가 얼마야? 일단 공비 기준으로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들어가 안 들어가? 진동, 무조건 발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번, 공비가 지금 얼마냐면 1 마이너스 루트 2야.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오케이, 들어가네. 그럼 얘는 수렴은 하는데 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1 마이너스 r 분의 a가 지금 누구냐면 첫째 항은 n에다 1 넣은 거예요. 1. 1입니다. 0제곱. 그래서 얘들은 없어져서 플러스 돼서 뭐 2분의 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뭐라 되어 있어요? 6분의 5가 r이에요. n제곱을 묶어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5 곱하기 6분의 5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이 6분의 5 당연히 되겠네 이거야. 당연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 1 빼기 r분의 a 여기다 1 넣은 6분의 2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되죠? 25가 되나요? 네. 이렇게 구해달라는 수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렴 발산 얘기는 너무 쉬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원리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앞다른 내용이어서 복습을 조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다음 분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거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자, 1번 시그마 5분의 2n 5n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이거는 일단 어떻게 하트처럼 묶어. 하트처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묶어줍니다. 그럼 각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시그마는 각자 계산할 수 있다. 덧셈이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각자 1-r분의 1 넣으면은 a 이렇게 1-r분의 a 해가지고 그냥 답을 나중에 내주시면 됩니다. 3분의 2분의 2분의 3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6분의 13인가 뭐 그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맞나? 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하트로 꺼내면 되고요. 두 번째 것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마이너스 n제곱을 뭘로 바꿔? 그냥 우리 아는 걸로 4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그냥 뒤바꿔버려. 12 곱하기 6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바꿔버리라는 뜻이야. 바꿔버리면 또 쓰는 거야. 1 마이너스 r분의 1 넣으면은 3분의 4입니다. 됐죠? 뭐 어려운가요? 혹시? 제가 공식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2분의 4니까 2가 되고 5분의 12가 되네요. 수는 좀 지저분하네요. 뭐 있나요? 됐어요 혹시? 네. 세 번째 것도 그러면 뭐 똑같겠죠? 맞나요? 네. 세 번째 거는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별거 없어. 이제 이 내용이 다야. 오케이? 이 내용으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자, 예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 보면은 똑같아요. 첫 번째 문제가 시그마 4n-1, 1 플러스 2n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하트 공식으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시그마 4분의 1에 n-1 여기도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똑같이 만들 거면 뭐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4분의 2에 n-1 곱하기 2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1-4분의 1분의 1-2분의 1분의 2 해가지고 해달라. 뭐 어려운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것 됐죠? 그럼 두 번째 것도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법칙으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 분배 법칙하고 나서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제가 올려준 게 바로 세 번째. 누구 때문일 것 같아요? 사인. 됐죠? 자, 이렇게 2분의 1의 n제곱과 사인 n파이 이렇게 나온 거야. n파이 나누기네요. 됐죠? 자, 이런 경우는요. 먼저 나열해야 돼. 규칙 찾아야 돼. 규칙을 찾아야 돼. n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 사인 90이야. 사인 90. 2분의 1파이니까. 1이니까 안 적을 거야. n에 2 넣으면
n에 2 넣으면 4분의 1 사인 파이. 파이가 0이거든요. 사인 파이가. 그래서 0이 돼요. n이 3이면요. 8분의 1 사인 2분의 3파이 270도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돼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2파이가 돼요. 0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32분의 1 사인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는 360도 한 바퀴 돌고도 90도 조금 더 간 거예요. 그래서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네. 0은 어차피 더해봤자 의미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렇게 공비로 보라는 거야. 이렇게 공비로 보면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분의 1로 케이스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 문제. 그 말은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좀 열거를 해야 돼. 귀납적으로 좀 증명을 하고 덤벼야 된다라는 거야. 좀 짜증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자, 혹시 여기다 질문? 할만하죠? 계산이니까. 그쵸? 자, 그럼 7번. 자, 뭐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예제 7번은 합이 주어져 있대. 첫 번째가 너무 쉽다, 야. 1, 3분의 x, 9분의 x제곱. 이렇게 올라가네. 빌드업 하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공비가 3분의 x고, a는 1이야. 라는 상황이야. 그러면 뭐부터 정의해야 돼? 우리는, 공비 3분의 x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다는 거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을 했더라. 수렴을 했더라. 그래서 x의 범위를 뭐라고 지정해야 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지정을 해야 되는 거야. 지정. 왜? 답 두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확인해 봐야죠. 됐나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공식화해서 어떻게? 1 마이너스 3분의 x분의 1이 누가 되었다? 문제에서 합이 10이 되었다. 그러면은 뭐 3을 곱해주면 3 마이너스 x분의 3은 10인 거잖아요. 그럼 30 마이너스 10x는 3이니까 x는 10분의 27. 정확히 여기 안에 딱 들어갈 거예요. 범위를 안 따지고 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구했는데 범위 벗어나면 답 없는 겁니다. 그냥 답이 없는 겁니다. 됐죠? 발산인 거예요. 아니죠. 그냥 x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오류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항은 2고 그리고 시그마 AN이 4래요. 등비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등비라면 R은 모르겠지만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야.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그럼 얘 공식이 누구였다고? 1 마이너스 R분의 A가 누가 되었다? 4가 되었다. 근데 A가 2라며 2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야. R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암산 조금만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 구해야 되는 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시그마 AN의 제곱입니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왜? 나열 조금만 해보자. 어떻게 돼?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이 A1 제곱이 돼요. 공비는요? R이 아니라 R 제곱이 됩니다. 얘가 A제곱이고요. 얘가 A제곱 R제곱이에요. 그래서 적어봐야 되는 거예요. 1-R 제곱분의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분의 1분의 4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 결론 이거는 그냥 찾으면 된다. 근데 작년 6월 문제였나 30번에 29번이나 30번 이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이런 거 식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정리하는데도 따져보기도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제 8번은 방금 우리 수렴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거야. 예제 8번은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시그마 2분의 x 더하기 3의 n제곱. 이게 수렴해야 된대. 수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2분의 x 플러스 3이 누구랑 누구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모함 때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거는 뭐라 되어 있을까?
첫째 항은 x고요. 공비는 1-x래요. 근데 수렴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a가 0 될 수도 있다. 됐죠? 수렴 조건입니다. 두 번째 1-x가 누구랑 누구 사이? -1과 1 사이. 그럼 -2가 -x가 되면서 0이 되니까 x는 범위가 바뀌어서 이렇게. 근데 누구도 포함해야 되니까 0을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지막 같이 그냥 얹어준 거예요. 숟가락으로 하듯이. 오케이? 네. 그러고 나면 이제 활용 문제라고, 활용 문제. 활용은 다 거의 뻥한 치고 한 99%는 도형인 것 같아요. 거의라고 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출제하는 건 거의 90% 이상은, 학교는 한 80% 이상은 도형이고요. 그렇죠? 자, 저는 2단원까지 끝내놓고 보실게요. 서울시 맞는 문제 13개나 있네요. 13번째까지 가야 되네요. 근데 예제 9번이 왜 나왔냐 이거야. 갑자기 누가 등장해서 우리도 알고 있는 순환소수. 그럼 왜 얘가 등장했냐?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럼 0.51이라는 친구는요. 0.51 더하기 0.0051 더하기 0.000051 이렇게 쭉 가는 친구야. 공비가 분명히 정해진 친구라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식을 적으라고 한다면 100분의 1분의 100분의 5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우리 사실 순환수도 반전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99분의 같은 게 됐죠? 99분의 같은 게 있는 이유. 두 번째 문제는 생략하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혹시 뭐 궁금한 거 두 번째 거 해줘? 네. 우리 학생들한테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거. 0.628. 근데 얘는 0.6은 따로 봐야 돼요. 0.6은 공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0.6 따로 0.028, 0.00028, 0.0000028 이렇게 가요. 그럼 0.6은 따로 두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따로 두고 1-100분의 1 되고요. 그렇죠? 1000분의 28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분의 6이 되고 얘가 99분인가요? 990분의 28 될 거예요. 그럼 얘도 99로 곱해가지고 99로 곱해가지고 600에서 6을 곱해니까 594 594 더하기 28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원래 하는 대로 똑같지 않아요? 혹시? 990분에 똑같이 시작하고요. 628에서 6 빼야 되지 않아요? 깨요? 점 안 찍힌 건데 뺐어. 그랬어요. 응. 이게 중2 내용입니다. 아, 그래도 달랐다고 했구나. 깨는 거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나와서 그래요. 사실. 네가 현역이었으면 정말 잘했을 거예요. 몇 년 됐냐? 이거 이제 3년 넘었을걸? 중2니까? 중2 1단원이야. 1학기 1단원. 그러니까 오래됐지. 그러니까 잊을만 하다. 이런 거 잊을만 하다. 됐지? 자, 10번. 학교에서는 좀 좋아하는 게 좌표 문제더라고요. 좌표. 그림도 이제 꼴보기 싫죠? 저는 그림 못 그려요. 큰일 났어요. 너 그렇게 봐주세요. 저도 항상 잘 그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요. 뭐 천국의 계단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공부하는 계단인가요? 자, P1 이렇게 있고요. P2가 있고요. P3가 있고요. P4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갈 것이다. 근데 각도가 몇 도로 올라가려면 전부 다 30도 기준. 여기도 딱 잘라서 여기도 30도 기준. 30도, 30도, 30도 계속 30도로 올라갑니다. 근데 OP가 얼마나 돼 있어? 첫 번째는 OP는 1이래요. 두 번째는 2분의 1이고
이렇게 간대요. 그랬을 때 PN의 좌표 두 개가 있을 것인데 어디로 갈 겁니까? 이거야. 어디로 갈 겁니까? 자, 그럼 생각 좀 해보자.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저는 X 따로 Y 따로 갈 거예요. Y는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계속 더해져서 올라가는 거야. 맞나요? 혹시? 요건 이해됐어요? 근데 X는 어떻게 돼요? 더했다가 오른쪽 갔다가 줄었다가 오른쪽 갔다가 줄었다가 왔다 갔다. 아, 얘는 마이너스가 중간중간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렇게 됐을 때 1이었으니까 우리 삼각비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2대 1대 루트 3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2분의 1이 되고 여기 2분의 루트 3이 될 거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는 x축으로는 2분의 루트 3만큼 같고요. y축으로는 밑에다가 그냥 xy를 순으로 곁들여볼게요. 2분의 1만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여기 2분의 1이 됐어.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 된다는 뜻이야. 이번에는 y는 그대로 더해서 가는데 x는 잠시 빠져서 가게 될 거다. 그쵸?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어? 얘 4분의 1이어서 내려오면 8분의 1이야. 8분의 1만큼 더해지고 얘는 8분의 루트 3이 돼가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적는 순간 얘가 공비가 2분의 1인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x의 n의 좌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1 플러스 2분의 1이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 항 이렇게 돼서 3분의 루트 3이라는 좌표로 가까이 갑니다. 그럼yn이라는 좌표는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하게 되면 1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해서 문제 끝 내는 거야. 결론은 어렵지는 않아. 조금 작업할 게 많을 뿐이야. 그래서 좌표 문제는 쉬워. 좌표 문제는 조금만 투자하면 돼. 근데 나중에 볼 문제는 넓이 문제가 많아. 그렇죠? 넓이 문제. 넓이 푸는 방법도 근데 일정해. 닮음만 알면 돼. 얘도 사실 닮음이야. 공비가 얼마야? 사실은 1,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씩 길이가 줄어드니까 똑같이 길이도 2분의 1씩 줄어들 것이다라는 방법을 쓴 거야. 됐죠? 자, 그러면 11번 예제. 11번 예제 보시면은 그림이 더 지저분해졌습니다. 저렇게 못 그려요, 사실. 쥐지. 열심히 그려놓을게요. 진짜 선생님들 그건 존경해요. 그냥 잘 그리시는 분들. 제가 못 그렸어요. 자, 이렇게 쭉쭉쭉 이어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 그랬어요. 자, 얘가 2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자동으로 여기는 1, 여기는 루트 3. 문제도 뭐부터 구해달라 했냐면 P, P1 여기 1부터 시작했잖아요. 됐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는 60도가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또 2대 1대 루트 3. 그럼 2분의 루트 3 되는 거 혹시 이해되시겠어요? 얘가 그럼 다시 한번 뭐가 돼? 여기 2분의 루트 3이라고 이러면서 나 누구 찾아야 되지 이번에? 왜요? 잠깐만 내가 해볼래.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60도네요. 2대 1대 루트 3 맞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4분의 3 되는 거 혹시 이해되시겠나요? 4분의 루트 3 4분의 3 얘가 4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3 그 다음은 얘가 4분의 3이 됐어. 여기 또 60도야. 2대 1대 루트 3 8분의 3 루트 3 이렇게 갈 거예요. 오케이. 나 이 정도까지만 규칙이 일정한 것 같아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분의 1. 그럼 얘가 누굴까? 사인일걸? 사인 60도로 계속 풀었잖아. 우와. 이런 문제야. 알면은 이렇게 풀 거야. 모르면 선생님처럼 몇 개만 나야 돼서 규칙이 이건데? 하고 그냥 푸셔도 됩니다. 때로는 규칙이 건너 갈 때가 있어요. 건너. 그럼 한 3, 4개 정도 더 찾으셔야 돼요. 2, 3개 정도라도 여기서 6개 정도 찾고 나서 규칙 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림이 희한하죠? 거기 있는 그림들이
진짜 나중에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너지나 막 자이 같은 거 보면은 뻥 안 치고 한 120 몇 번부터인가? 100번부터쯤이었을 거예요. B 파트거든요, 이게. B 파트의 100번부터 180, 160인가 165까지인가? 싹 다 이런 문제예요. 그만큼 자주 나왔고 오히려 그거를 풀었을 때 연습 많이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시켰냐면은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뭐 2개씩 이렇게만 하면은 시험 전까지 다 풀 수 있습니다. 배운 시점부터 일주일에 2개만 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있을 수 있어. 아 그럼요. 아 그거 때문이었군요. 자 깔끔하게 2개까지만 더 하고 쉽시다 우리는. 자 12번. 이거 그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원래 그림 없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줘야 쉽습니다 원래. 됐죠? 그림 안 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반지름 길이가 1이고 내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원 하나 그리시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정삼각형인데 생각보다 잘 그렸습니다.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이 1이라고 되어 있어. 반지름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가 결국에 AN이야. 넓이 공식을 알아야 되겠네 이거야. 그리고 또 하나 정삼각형의 성질. 정삼각형 성질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은 바로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과 그 외에 수심, 방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5개의 친구가 있거든요. 원래 5심이라고 얘기해요. 5개. 됐죠? 그 중에 3개밖에 원래 얘기 안 해요. 됐죠? 다 똑같습니다. 정삼각형만큼. 그럼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무게중심 때문이에요. 무게중심 몇 대 몇 성질이 있으니까 1에 1. 그럼 여기 2분의 1이니까 높이가 뭐가 되는 거? 2분의 3이 되는 거. 그럼 여기 얼마나 뜻이야? 맞아. 2루트 3분의 3. 유리왕 좋아요. 잘했어. 그럼 뭐 하면 돼? 2배를 해서 얘를 한 면의 길이로 만들자. A1이 누가 된다 결국? 루트 3, 2분의 3, 2분의 1가 돼서 결국에 4분의 3루트 3이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이 안에서 다시 뭘 그린대? 다시 이쁘게 원을 그린대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나 줄어들었어? 이번에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접해야 되니까. 이건 내심의 성질이에요. 내심의 성질. 이 말 혹시 이해되겠어?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될 거야. 그림 아주 이뻐. 그림 없으면 네가 그려야 돼서 문제인 거야. 근데 선생님 두 번째 것도 언제 또 찾고 있으니까 아까 그래서 내가 뭐 써달라고 한 거냐면 닮음이야.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가 1대 2분의 1이야. 큰 원은 1이었고요. 작은 원은 지금 2분의 1이야. 넓이는 4배. 그렇지. 1대 4분의 1일 때 됐죠? 이 4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 끝났지 뭐. 여기에다 뭘 넣어? 1 빼기 4분의 1분의 이렇게 시작을 한다. 저기 A1이니까 그렇지. 그대로 얹어버리는 거야. 4분의 3. 비싸니까.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됐죠? 네가 나중에 만날 문제가 지금 거기 내가 안 줬지 싶은데 이런 거 만날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큼은 나중에 고3 미적분 올라 제대로 할 때 저는 만약 이 단원이 이제 지나왔다 하면은 저는 2문제씩은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일주일에 2문제 정도로. 그러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
도형 문제가. 미적은 도형 문제가 크게 3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저거고요. 이거. 두 번째가 삼각함수 극한에서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피. 서로 북한이세요. 네. 그때 환장합니다. 그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도형 나왔을 때. 아,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게 어렵습니다. 이제 13은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라고 있어요. 도형이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 갑자기 재활용 국어를 할 거예요. 됐죠?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75%가 수거되고 처음에 100이 있다, A가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수거된 양은 4분의 3A고요. 다시 재활용되는 거는 리사이클되는 거는 여기의 80%입니다. 5분의 4. 그럼 곱하면은 5분의 3A가 된다는 뜻이야. 예. 그랬을 때 공장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캔 10톤으로 이거를 만들 것이다 라고 했어. 맞아요? 재활용되는 알루미늄 캔인데요. 자, 말장난을 여기서 썼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럼 첫째 항이 10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공비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야. 그럼 애들이 다 뭐야? 1-5분의 3분의 10 하고 끝내버려. 근데 다 틀려. 왜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 재활용된 알루미늄 캔이라 돼 있어. 얘 재활용 아직 안 됐어. 10은 재활용을 한 번 거쳐야 재활용이 된 거야. 그러면 5분의 3. 여기다 한 번 더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첫째 항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5분의 1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야 돼. 15인가? 뭐 그렇게 나왔고. 15. 이해됐어요? 자, 말장난이야. 여기 하나만큼은. 됐지? 넓이는 말장난 없어. 딱히 말장난 없어. 근데 요거 하나만큼은. 말 조심해야 돼. 마지막. 물어본 게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서 재활용된이라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첫째 양을 5분의 3을 곱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이 없었으면 그냥 알루미늄 캔 전체 양은 얼마입니까? 하면 그냥 10 써도 되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요 하나 말장난만 조심합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